상명하복의 체계를 만들고 까라면 까, 네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살되는 건 뭐냐?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힘. 그러니까 사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명하복에 충실한 사람이 출세하는 구조가 되면 회사 내의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험담으로 평판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을 떠나고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 언제부터 이랬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권위주의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의 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덮는 빈도와 강도가 높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권위주의에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권위와 권력, 그리고 권위주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고 갈게요. 권력은 권한을 행사할 힘입니다. 맡고 있는 직위에 따라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고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힘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권력이지요. 이 점에 있어선 작은 회사의 담당자나 국가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직위에 맞는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권한이 크고 많을수록 강한 권력인 거죠. 권력이 있다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도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의견이 궁금하고 묻고 경청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지혜의 깊이 같은 것이 성숙하고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성경시대 예수 이야기로 하면 권력은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가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디서 굴러온지 모를 개뼈다고 같은 천한 동네 출신으로 여겨지는 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게 권위를 느꼈죠. 권력자는 필연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말하면 다들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꿈꾸죠. 자신이 맡고 있는 직위에 수반한 권한을 행사하는 힘과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발가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망각하고 혼동하는 겁니다. 동서고금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왕과 독재자들이 이런 주화인마에 걸려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리고 숭배하게 하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배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상 권력자도 고장나고 사회도 작살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인류의 현재 버전 솔루션이 삼권 분립인 건데요. 최소한 입법, 사법, 행정은 구분해놔야 인간 사회라는 것이 그나마 망가질 확률이 적구나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권위주의 차례입니다. 권위주의는 권력자가 그 직위에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정치인이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얘기해보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회사의 대표가 혹은 임원이 혹은 부서의 장이 자기 직위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식견과 능력이 부족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족족 내리는 결정마다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자플래닛 평점은 낮겠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을 겁니다. 이때 권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권위는 없는 겁니다. 하란 대로 일은 하겠지만 박수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권위 있는 상사가 하는 말은 납득이 안 갈 때도 따라주고 싶어지지만 권위 없는 상사가 하는 말은 따르는 척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조직의 속성이기에 권력자는 권위주의를 발동합니다. 상명하복의 체계를 만들고 까라면 까, 네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살되는 건 뭐냐?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힘, 그러니까 사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명하복에 충실한 사람이 출세하는 구조가 되면 회사 내의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험담으로 평판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을 떠나고 다른 데 갈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계속 그 짓을 하면서 그 조직 안에서 올라가기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합니다. 권위주의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죠. 그렇게 상명하복의 구조를 만들어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피라미드 구조를 강화해야 하니까요. 정리하면 권력자가 권위를 얻을 실력이 없을 때 필연적으로 권위주의가 판친다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종류의 말인데요. 부당하거나 개선 가능하거나 정상 상태가 아닌 것들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 언제부터 이랬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권위주의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의 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로 덮는 빈도와 강도가 높습니다. 개선, 변화, 혁신, 새로운 질서, 귀찮고 해롭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대표적이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집단은 어디일까요? 군대와 교회입니다.